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뭐 집에 있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삼성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와 함께 또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이 없나 뭐 이런 좀 공부를 좀 하다가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항상 거래량,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제 뚫어주는 자리들 매물대를 돌파해 주다든가 또 52주 신고가를 찍을 때 굉장히 저를 유심히 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52주 신고가를 찍어야지만이 또 조정권이 들어왔을 때 아주 강하게 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11만 7천 원대를 찍었는데 이는 이제 사상 최고가죠. 역대적으로 삼성전자가 11만 7천 원대를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분들 예전에 오랫동안 사서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홀딩 하시는 분들이 안에서죠. 또 하나 제가 며칠 전에 알렸다시피 항상 모든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 이렇게 제가 이날 알려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비록 무거운 주식이긴 하지만 트레이딩도 가능할 정도가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날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적인 부분보다는 모든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갈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좋은 호재나 뉴스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26일까지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또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매수세 같은 게 강하게 들어오는 현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날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닫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배당 쪽 상황도 강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 같은 거로다가 매수할 수도 있고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상저가를 찍었는데 전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배당락일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고점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고 5일선만 안 끼면 되죠. 또 관련 기업으로 노타가 있어가지고 이 두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항상 우리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의 주가가 무조건 뛴다 떨어진다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당일날 중요한 자리를 지지해 주거나 또는 돌파해 주거나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노타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도 모든 매물대를 뚫어주는 친구들을 잘 보라고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잘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반드시 여기 다 있어요.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다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거를 봐도 저희 이때부터 알려드렸거든요. 상한가를 찍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삼성전자가 첫 번째 뚫어준 이 자리 이런 자리처럼 이런 걸 뚫어줄 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드렸는데 당연히 잘 뚫어주고 급등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시장이 끝났을 때 복귀라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저 주식이 지금 어디를 뚫고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진 건 금방 알려드리는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좋은 호재들, 좋은 얘기들도 있죠. 물론 이 뉴스는 항상 참고로만 보시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제가 수급이라고 알려드렸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호재, 뉴스, 기사, 공시보다도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 수급이라는 게 바로 거래량, 그죠? 거래량 플러스 추세.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종목이 드디어 수급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을 볼 때 매매 동향을 보죠. 오늘 뭐 기간이 사고 웬이 사고 근데 이거는 어떤 날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얘기예요. 좀 수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엑시노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모바일 AP에 자체 설계한 GPU. 이게 자체 설계한 이 GPU인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좀 자체 설계한 GPU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자체 설계한 GPU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장기적으로 외부 기술에 의존해서 벗어난 구조를 점점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엑시노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엑시노스가 이제 뭐 하는지 알아야 되고 특히 GPU는 뭐 많은 가족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또 글씨가 좀 작아 보이죠?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엑시노스와 GPU 먼저 쉽게 이해하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경제학자나 뭐 이렇게 뭐 반도체에 대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GPU에 대한 도움을 많이 그 GPT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아요. 단지 제가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서 이제
챗GPT가 이제 알려주는 게 틀린 거죠. 예, 가족분들도 기업 공부할 때 챗GPT 이용하시면 조금 이제 유리한 면이 있어요. 단지 이런 뉴스는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자, 엑시노스와 GPU 먼저 쉽게 이야기. 엑시노스라는 게 스마트폰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CPU, GPU, NPU, 이 모뎀 등이 하나로 묶인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해요. GPU는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제일 강하죠. 게임 그래픽이라든가 영상 콘텐츠 제작, 특히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AI 연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GPU입니다. 삼성이 좀 GPU를 좀 직접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자체적으로 지금 GPU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GPU를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이 엑시노스 2200에서 2500인데 GPU가 이 외부 기업 AMD 기술 기반인데 이거를 삼성이 설계, 통합 중심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3년 이후에 이제 자체 GPU 설계를 본격화했고 엑시노스 2600부터 삼성이 설계한 이 GPU가 직접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뛸 때 결국은 GPU 관련해서 많이 뛴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가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24년 이후에 자체 GPU 설계를 본격화했고 엑시노스 2600부터 삼성 설계 GPU가 적용이 됩니다. 초기에는 AMD 아키텍처를 활용했는데 차기 제품부터는 이 아키텍처까지 삼성전자 스스로 여기에 자체화하려는 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설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회로를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해 주는 거고 아키텍처는 GPU의 근본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키텍처까지 삼성전자가 자체화를 하면 완전한 좀 기술 내재화로 좀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현재 독자적인 GPU를 갖고 있는 기업이 꽤 많지 않아요. 몇 개 기업이 갖고 있냐면, 엔비디아라든가 AMD, 인텔 또는 애플, 퀄컴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자 GPU 보유 기업이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엔비디아, 많은 가족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시총 1위인 엔비디아 갖고 있고, AMD, 또 인텔, 애플, 퀄컴. 이게 삼성이 이제 모바일 GPU 독립그룹에 이제 진입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엔비디아 같은 GPU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을 때, 삼성이 이제 후발주로 뛰어드는 건데, 이런 엑시노스를 탑재를 함으로써 여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노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노타는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하고 엑시노스 관련해서 굉장히 좀 협업이 잘 돼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으로 노타 AI 모델 최적화 기술이 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 칩셋에 공식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노타가 그래서 그런지 신규 상장하자마자 다른 이 상장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보시면 이 노타 AI 모델 최적화 기술이 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 칩셋에 공식 적용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가 직접 작동하는 온디바이어스 AI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되지만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특히 예전에 온디바이스에 관련해서 가장 강했던 친구가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친구들인데 제주반도체도 금요일 날 거의 한 17, 12% 뛰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죠. 이는 당연히 이 노타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타도 이제 12%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내년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뛸 때 온디바이스의 관련된 흐름이 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월봉에서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노타에 관련된 얘기인데, 노타 AI 경량화 최적화 기술이 삼성의 개발 도구인 엑시노스 AI 스튜디오에 통합이 됐죠. AI 모델이 자동으로 엑시노스 칩 구조에 맞게 압축,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렇게 복잡한 수작업이 없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작동하는 AI 모델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버 잘 아시죠? 여기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구동이 되는 건데, 이 온디바이스 A가 되면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기기 안에서,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 안에서 저절로 직접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용량은 작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온디바이스에 기반이 되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AI 모델이 원래 용량이 크고 연산이 많아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최적화를 거치면 용량은 줄어들고 전력 소모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에서도 직접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 온디바이스 A 관련해서는 예전 제조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온디바이스가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제조반도체 제가 얘기할 때가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로 이미 한번 크게 이제 급등한 종목이에요. 이게 다시 지금 추세 전환과 턴이 되고 있죠. 20개선 뚫어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온디바이스 A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바로 AI를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온디바이스가 뭔지 이렇게 좀 보면 뭐 지금쯤 아마 반도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자,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바로 AI를 처리합니다. 텍스트 번역, 이미지 생성, 음성 인식, 실시간 AI 추천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서버에서 보내서 클라우드 같은데 서버에 보내서 처리를 하고 다시 받게 되면 좀 시간차가 생기다 하잖아요. 그죠? 약간 지연이 발생하는데 온디바이스 AI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노타의 핵심 기술이 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타 기업의 주가가 상장하면서 좀 많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던 거예요. 예, 금요일 날 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뛰었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 주가랑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또 배당에 대한 이슈까지 있으면서 좀 더 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타의 핵심 기술 무엇을 말하나 보겠습니다. 자, 노타 AI 모델을 자동으로 가볍게 만드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AI 모델을 아주 가볍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프루닝, 그리고 모델 크기 축소, 그러니까 양자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누런 연산 다 제거하고 모델 크기도 축소하고 또 양자화가 있으면서 연산 정밀도 같은 걸 낮춰줘요. 데이터 용량과 연산량을 감소하고 CPU, GPU, MP 특성에 맞게 기기별로 AI 모델을 자동으로 재구성을 잘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저 이제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카페에다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으니까 일단 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이제 다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꽤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278분이 이제 같이 이제 카페에 계시죠.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저런 기사나 뉴스는 제가 금방 가족분들한테도 이제 카페에 올리면서 항상 너무 저것 때문에 이 주가가 앞으로 뛴다 올라간다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투자한 주식이 저렇게 이 기술력이 있거나 뭐 삼성전자랑 협력한다는 건 잘 알겠는데 나는 과연 이 주식을 가지고 손실을 볼 건지 수익을 볼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뭐 배당 이슈도 있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 여기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었죠. 이런 자리를 놓치게 되면 계속 올라가서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앞에 매물대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뭐 배당 나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그죠? 빠른 추세인 30분봉에서도 20선 같은 데만 안 깨면 추세나 흐름은 예, 좋아질 확률이 좋습니다. 특히나 거의 개인들만 팔고 외국 기관이 거의 쓸어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좋아질 확률이 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금방 알려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의 그 엑시노스 관련해서는 노타가 좀 제일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노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니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2달째죠 지금. 예, 중기 추세를 봐야 되는데 아직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중기 추세까지 전환이 됐다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다음 주에 이제 이 5선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잘 보셔야죠. 그죠? 그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당일날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약간 저점을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자, 주식은 노타가 저렇게 그 삼성전자 협약을 잘하든 엑시노스하고 뭘 잘 돼 있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손실을 볼 건지 수익을 볼 건지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결정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떠한 나의 기준선에 맞는 자리를 저 주식이 이탈했을 때 과연 손절할 건지 버티고 갈 건지가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 상장주를 제가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게는 안 보거든요. 근데 어쨌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좀 저점을 잘 잡아준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노타는 36,000원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특히나 이제 3번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주식이 21선을 깨게 되면 제가 좀 위험해진다고 그러죠. 이게 데드크로스니까 간혹 이게 뺑글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20선 뚫어줄 때 이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거든요. 사실 노타는 실패했었어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제가 뚫어주고 나갈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노타가 어제 종가상 21선 이어 올려놨다면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건데 요렇게 못 올려놓으면 약간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좀 큰 프레임부터 작은 프레임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주식은 항상 가장 큰 프레임 월봉을 보고 그 다음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가장 작은 분봉의 프레임을 봅니다.
물론 분봉 프레임을 볼 때 10분봉, 뭐 3분봉 이런 거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0분봉을 잘 보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30분 입선하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21선 위에서 출발해 주느냐 밑에서 출발하느냐 중요해요. 즉 노타가 엑시노스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수혜를 보든 엄청난 호재가 있든 그건 뉴스잖아요. 이 기업이 하는 일이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무조건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장담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되고 특히나 만약에 이제 월요일 같은 날 21선 위에서 출발해 준다거나 이걸 뚫어주고 나갔다 이때 거래대금이 붙었다 그러면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래대금인데 노타의 거래대금은 굉장히 크죠. 지금 보면 이 친구 거래대금이 거의 뭐 3,300억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일날 거래대금 순위를 봐도 이렇게 보셔도 거의 뭐 상위권에 좀 노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권에 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즉 시장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 거래대금이 많은 걸 말해줘요. 따라서 월요일날 이 친구를 대응할 때는 기본적으로 5일선까지 음봉 떨어지고 올라가주면 더 좋은 거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한 번 22선을 강하게 떨어질 때는 노타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 주식이 뛰면 뭐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 수혜주다 막 이렇게 뉴스가 뜰 테고 떨어지면 이미 선반영됐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야, 그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계획 영역이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중요한 이슈나 좋은 기업들의 이슈가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고 가족분들은 항상 나의 경제의 나의 이야기에 노타뿐만이 아니라 또 온디바이스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공부 좀 하셔야 되고 특히 2차전지라든가 로봇주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으니까 로봇주라든가 특히 이제 그 제약바이오 행사가 하나 있죠. 그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있으면 같이 공부할 테니까 뭐 관심 있게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